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저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은 가족, 그 중에서도 엄마일 겁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우리를 품어주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품에 안아주는 존재가 바로 엄마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엄마와 딸의 관계는 하늘에서부터 정해진 운명 같은 인연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운명처럼 만나 가족이 되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제 삶을 통해 깊이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남처럼 지내던 사이에서 어느 순간 진짜 가족이 되었던 저와 엄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아빠는 경찰이셨습니다. 그것도 강력계 형사였죠. 밤낮 없이 사건을 쫓다 보니 집을 비우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늘 엄마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빠가 자주 곁에 없다는 게 서운하긴 했지만 어린 마음에도 아빠의 일이 어떤 건지 알기에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잔병 치레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서도 자주 아파 결석하거나 조퇴하는 일이 잦았고 소풍이나 운동회, 현장학습 같은 학교 행사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했어요. 체육 시간에도 공을 차거나 달리기 하는 대신 늘 벤치에 앉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친구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다 보니 제게는 절친이라고 부를 만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대신 엄마가 제게는 선생님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아프면 단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고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엄마는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며 그 마음을 더 큰 정성으로 보살피는 데 쏟으셨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아픈 날보다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손길을 기대어 자라던 저는 어느덧 11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야, 다음 주면 네 생일인데 갖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다 해줄게. 가고 싶은 데가 있긴 한데, 아니야, 안 가도 돼. 왜 말을 하다가 말어? 그러지 말고 말해봐. 엄마, 나 놀이공원 가고 싶어. 나 이제까지 한 번도 못 가봤잖아.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엄마랑 아빠랑 우리 가족 다 같이 가고 싶어. 놀이공원? 그래. 우리 제이가 가고 싶다는데 가야지. 엄마가 아빠한테도 말해서 시간 내보라고 할게. 그때까지 저는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남들은 한두 번쯤은 꼭 가본다는 놀이공원조차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다녀왔다거나 소풍으로 갔다 왔다며 신나게 이야기할 때면 부럽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건강해졌으니 이번만큼은 가족 모두 함께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1살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소원을 말했어요. 아빠는 엄마를 통해 제 바람을 전해 듣고는 꼭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한껏 기대감에 들떠 있는데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빠가 갑자기 출근하게 된 겁니다. 제이 엄마 어쩌지? 서에 일이 생겨서 들렀다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 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 보고 와요. 미안해. 내가 빨리 마무리하고 갈게. 경찰서에 급한 일이 생긴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와 엄마 둘이 먼저 놀이공원에 도착해서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일 때문에 결국 오지 못했어요. 아빠는 맨날 이렇게 약속만 하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제이야, 아빠가 그냥 못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빠 직업이 경찰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빠가 제이한테 너무 미안하대. 아빠가 표현은 못해도 제이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전하면서도 너한테 미안해 죽으려고 하더라. 됐어. 엄마는 대체 이런 아빠 어디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늘 궁금했습니다. 아빠는 집에서는 워낙 무뚝뚝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아빠의 어떤 매력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걸 물었을 때 엄마는 별걸 다 궁금해한다면서도 결국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엄마가 대학교 막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시절이었어. 어느 날 퇴근길에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그 범인이 나를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거든. 그때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근처에 있던 한 남자가 바로 그 소매치기를 쫓아가서 가방을 찾아줬어. 설마 그게 우리 아빠야? 고맙다고 살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한사코 괜찮다고만 하더라. 그렇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는데 운명처럼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됐지. 그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중국집을 하고 계셨거든. 엄마도 종종 거기서 일을 도와드렸는데 어느 날 손님으로 네 아빠가 들어온 거야. 경찰 제복을 입고. 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중국집 근처에는 구청과 경찰서가 있어서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파출소 경찰들이 단체로 들어왔는데 엄마는 그 속에서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소매치기에게서 자신의 가방을 되찾아준 바로 그 남자, 아빠였던 겁니다. 엄마는 고마운 마음에 그날 식사값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빠는 종종 중국집을 찾게 되었고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며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연애로 발전했고 그렇게 두 분은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예전에 연애할 때도 지금처럼 무뚝뚝했어?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진 않지. 그때도 지금처럼 말수가 많진 않았어. 그래도 엄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단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 속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어. 네 아빠 연애할 땐 데이트할 때마다 내 생각나서 샀다면서 꽃 한 송이씩 사오곤 했어. 또 엄마가 무심코 한 말을 꼭 기억해놨다가 선물해주기도 했지. 내가 좋다고 한 건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마음에 결혼을 결심했겠지. 지금은 경찰이라는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마음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은 이해해주자, 응? 엄마의 말을 듣고 난 뒤 아빠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 무렵 건강을 되찾은 저는 학교 생활에 더 열심히였습니다. 어린 시절엔 잦은 결석으로 늘 뒤처진 것 같아 아쉬웠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도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것조차 즐거웠고 생기를 찾아갔죠. 하지만 이런 저와 반대로 엄마는 자주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레 물으면 엄마는 늘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제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저는 공부에 욕심도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중간 기말 시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1등 성적표를 받아든 날, 저는 너무 기뻐서 친구들이 놀자고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아빠도 함께 있다면 더 좋겠다 생각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빠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계실 시간이 아니었기에 의아했지만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제가 1등한 걸 두 분께 같이 자랑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들뜬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보이는 모습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등을 다독이며 괜찮다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얼핏 들려오는 말을 종합해보면 엄마가 어딘가 심각하게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더 이상 밖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런 제 등장에 놀란 아빠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제이야, 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오늘 시험 끝났잖아. 그래서 일찍 왔어. 그런데 방금 엄마 아빠가 한 말, 그거 무슨 말이야?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가 아프긴.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닌데 아빠가 울고 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줘?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빠는 계속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엄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죠. 자꾸 말을 돌리려는 아빠를 엄마가 말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제이도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이게 숨긴다고 끝까지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제이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 그동안 계속 어지럽고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 하루는 머리가 너무 아프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었거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었어. 병원에서 그러는데 엄마 뇌에 종양이 있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이랑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안심시켰지만 저는 뇌종양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과 두려움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표정만 봐도 아빠 역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뇌종양 진단을 받고 2달 뒤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종양의 위치가 민감한 부위에 있어 완전히 제거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결국 종양의 일부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봤지만 초반에는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남아있던 종양이 또다시 커지고 말았어요. 엄마는 체력과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가장 슬펐던 건 엄마가 점점 저의 기억마저 잃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우리 둘만의 추억을 꺼내 이야기하면 엄마는 한참 멍하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존재마저 엄마의 기억에서 지워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죠. 엄마가 병과 싸운 지 거의 1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곧장 병원으로 향하는 건 이제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야. 저기, 네가 누구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하지만 그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결국 제 이름까지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두렵고 충격스러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놀란 듯 엄마가 제 이름을 다시 불렀고 다행히 기억은 돌아왔지만 그 뒤로도 엄마의 기억은 좋았다가 또 흐려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혹시 또다시 엄마가 저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아예 병실에서 엄마 곁을 지키며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간이 침대에서 졸다가 누군가 제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는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니 엄마가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야, 엄마가 우리 딸한테 참 미안해. 제이가 대학 가는 것도 졸업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못해? 할 수 있어. 엄마 건강해져서 내가 어른 되는 거 다 볼 수 있다니까? 하지만 제 말에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앨범 하나를 꺼내 제 손에 건네주셨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제 초음파 사진부터 시작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 다 만든 거야? 나 주려고 만든 거야?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우리 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랑 함께한 사진들만 모아서 만들었어. 나중에 이걸 보면서 엄마 오래 기억해줘. 그리고 이 사진처럼 언제나 제이 곁엔 엄마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착한 제이, 엄마가 정말 사랑하고 많이 미안하다. 그날 밤 엄마는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들었고 이게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저와 아빠는 한동안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고 버거웠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함께 엄마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곁을 지켜주며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가려 애썼습니다. 저 역시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지만 곁에서 지켜본 아빠의 모습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위해 담담한 척했지만 아빠도 저 못지않게 엄마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아빠는 경찰서에 휴직계를 내고 한동안 일을 쉬게 되었죠. 아빠는 제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혼자서는 자주 무너졌습니다. 방 안에서 몰래 엄마 사진을 바라보다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밤늦게 부엌불을 켜둔 채 소주잔을 기울이며 혼자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몇 달이 그렇게 흘러가자 저는 아빠까지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역시나 아빠가 있었습니다. 안주 하나 없이 소주병을 홀로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제 걱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또 술 마셔? 아빠 이러면 나 너무 속상해. 제이야. 아빠 딱 한 잔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어. 많이 마신 것도 아니야. 정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 얼마나 마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 그렇게 되고 아빠 술 마시는 날이 안 마시는 날보다 훨씬 많은 거 알기나 해? 엄마가 이런 모습 보면 좋아할 것 같아? 엄마 보고 싶고 힘들어도 우리 같이 힘내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아빠까지 이러면 나는 어떡해? 저는 더는 할 말이 없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남았지만 다음 날부터 아빠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몰래 마시던 한두 잔의 술은 완전히 끊으셨고 휴직을 마치고 경찰서로 복직하자마자 부서를 옮겨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빠는 요리를 하기 위해 학원까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솜씨로 엄마가 해줬던 것처럼 직접 밥도 차려주셨죠. 물론 처음 하는 요리라 맛이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제이야, 계란말이 어때? 엄마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만들어봤는데 먹을만 하니? 괜찮아, 괜찮아. 먹을만해. 제이야, 그동안 내가 아빠로서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너한테 창피한 모습만 보여준 것 같고, 네 말대로 우리 약속한 것처럼 둘이서 힘든 시기 잘 이겨내보자. 아빠도 많이 노력할게. 아빠는 요리를 통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엉성했지만 신기하게도 날이 갈수록 솜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는 동안 저희 둘 사이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과 따뜻한 대화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빠와 서로를 의지하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도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며 거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이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아빠랑 같이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고. 외식? 좋지. 밖에서 밥 먹은 지도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아빠는 저를 한적한 곳에 있는 한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아빠가 평소에 먹는 메뉴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빠는 제게 말했습니다. 제이야, 사실 아빠가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외식하자고 한 거야. 그게 말이야,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충격이었습니다. 아빠가 계속 뭐라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말들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에게 엄마는 이미 지나간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에 속상했고 아직 만나지도 않은 그 여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빠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것조차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만나야만 했죠. 아빠와 함께 도착한 식당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줌마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신의 이름이 박수미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본체만 취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의 이런 태도를 보고 아빠가 한 소리 했습니다. 강재희, 너 이게 무슨 태도야?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얼른 아줌마한테 사과해. 내가 왜? 아빠는 뭐 여기 나한테 미리 말하고 데려왔어? 아빠는 제 말을 듣고 제게 한 소리 한 뒤 아줌마를 바라보며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미 씨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요즘 제이가 한창 사춘기라 그래. 영범 씨 나는 괜찮아요. 제이가 낯을 가리는 성격인가 봐요. 이러지 말고 우리 앉아요. 여기 식사가 정말 맛있거든요. 내가 알아서 미리 주문해놨는데 괜찮죠? 제이도 좋아할지 모르겠네. 아빠는 아줌마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예전에 엄마를 바라보던 표정이었죠.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자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 아줌마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잠시 후 식사가 나왔고 아줌마는 밥 먹는 내내 저를 신경 써주었습니다. 제이야 어때? 맛있어? 제이는 생선을 좋아하나 보구나. 이 집이 생선도 맛있게 잘 굽거든. 아줌마가 발라줄게. 자, 먹어봐. 됐어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이, 제이도 나이가 있는데 아줌마가 너무 어린애 대하듯 했지? 미안. 아, 참. 제이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다며?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학교가 거기서 뭐. 밥 먹는 내내 아줌마는 제가 잘 먹는 반찬을 가까이 놔주거나 궁금한 걸 물어봤지만 저는 짧게나마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랬죠. 그 시간 내내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럴까봐 그랬어. 제이 네가 이렇게 싫어하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할까봐 그런 거야. 제이 너한테 미리 사실대로 말 못한 건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그 아줌마가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나 데려오라고 했어? 아니야. 수미 씨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빠가 그러자고 한 거야. 그래서 둘이 어떻게 만났는데? 그 아줌마는 예전에 아빠가 다니던 요리학원 선생님이야. 제이 기억하지? 아빠가 요리하는 거 배운다고 학원 다녔던 거. 그때는 강사랑 수강생이었는데 우연히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 제이는 아줌마 어땠어? 아줌마랑 아빠랑 재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제 겨우 알았는데 재혼까지 생각한다니. 아빠의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뭐? 재혼? 둘이 만나는 것도 나한테 말한 적도 없으면서 벌써 재혼? 그리고 아빠, 이미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내 생각이 중요하긴 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야? 제이야, 아빠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말이야, 됐어.
아빠가 하는 말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아빠는 어떻게 벌써 엄마를 잊을 수가 있어? 내 생각이 어떠냐고? 나는 아빠 재혼하는 거 반대야. 그렇게 말한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 아빠가 방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더 하자고 불렀지만 저는 듣는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앨범을 꺼내들고 그 안의 사진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빠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아빠의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와 함께 있는 아빠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생기가 돌고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엄마가 살아있던 때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아줌마에게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의 자리를 뺏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빠를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일부러 대화를 피했고 아빠와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몇 달을 아빠와 저는 집에서 남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강재희, 이리 와서 앉아봐. 아빠 할 말 있어. 왜요? 또 그 아줌마 이야기 하려고요? 너 정말 자꾸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래. 아빠 아줌마랑 재혼할 거야.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아빠가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한테까지 그 아줌마를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길 기대하지는 마세요. 나한테는 우리 엄마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아줌마를 제게 소개시켜주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빠는 결국 그 아줌마와 재혼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는 다시 3명이 살게 되었죠. 아빠와 아줌마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집 안에서 엄마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아 화가 났습니다. 죽은 엄마를 배신하는 것만 같아 저는 아줌마를 새엄마로 인정할 수 없었고 아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 사람과 말도 하지 않고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음속에는 20살이 되면 대학에 합격해서 기숙사든 어디든 독립해 나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독서실로 향하곤 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가방을 챙겨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서려던 순간 뒤에서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야, 잠깐만. 너 요즘 새벽부터 공부하러 가는 거 맞지? 아줌마가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 응? 됐어요. 안 먹어도 돼요. 내가 있는 거 불편하면 아줌마가 앞으로 차려두기만 할 테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가. 내가 알아보니까 아침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공부가 훨씬 잘 된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필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줌마는 제가 새벽마다 공부하러 간다는 걸 알고는 매일 저보다 일찍 일어나 따뜻하게 갓 지은 새밥과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안 먹으면 며칠 그러다 말겠지 했지만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이야,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친엄마가 해준 반찬 중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라. 아줌마가 제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 볼게. 아줌마 요리 강사 했던 거 알지? 나 음식 잘해. 그러니까 아니, 됐다고요. 내가 안 먹겠다는데 귀찮게 왜 자꾸 그래요? 저한테 신경 끄세요.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지만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와 가까워지려 애썼습니다.
공부를 도우려 좋은 학원도 알아보고 입시와 관련해 이것저것 준비해 주셨지만 저는 아줌마가 가져온 정보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쓰레기통에 버리며 아줌마의 노력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기지 못해 친구와 하나의 우산을 나눠 쓰고 나왔습니다. 교문을 나서자 비를 맞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줌마가 보였습니다. 아줌마는 미소 지으며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드셨지만 저는 일부러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친구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제이야, 저 아줌마가 네 이름 부르는데 누구셔? 아, 저 여자? 모르는 사람이야. 신경 쓸 거 없어. 얼른 가자. 일부러 아줌마가 들으라는 듯 크게 말하면서 그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줌마가 한 발 다가오면 저는 10걸음은 멀어졌어요. 그게 엄마와의 의리를 지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재혼후 맞는 첫 생일이라 아줌마는 신경을 잔뜩 써서 생일상을 준비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아주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음식은 다 식어버렸고 그날 아빠는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강지, 너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줌마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 그런데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아줌마 성의는 생각 안 해? 누가 이런 거 해달랬어? 내가 원했냐고. 나 생일 챙겨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건데. 아빠와 제가 다투는 걸 보고 아줌마가 아빠를 말렸습니다. 영범씨 이러지 말아요. 오늘 제이 생일이잖아요. 그리고 제이 말도 틀린 거 없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괜히 신나서 준비한 거 맞는데 뭘. 제이야, 아줌마가 미안해. 다음부터는 너한테 먼저 물어볼게. 수미 씨가 왜 사과를 하고 그래? 뭘 잘못했다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등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밖에서는 아빠가 저한테 화내는 소리, 그리고 아줌마가 그런 아빠를 말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만 싶었어요. 한동안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아빠는 다시 수사과로 발령이 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 집에서 아줌마와 단둘이 있는 게 점점 어색해졌고 어차피 공부도 해야 했기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예전만큼 오르지 않아 마음만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기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 앨범을 꺼내 들고 보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에게 참고서를 전해주러 집 앞에서 잠깐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잠시 만나고 돌아왔더니 제 방 안에서 아줌마가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달려들어가 아줌마의 손에서 앨범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요? 아니, 그게 방에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정리해 주려고. 누가 정리해 달래요?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앨범에 왜 마음대로 손대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평소 다정하게 말하던 아줌마는 처음 보는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이야, 그러지 마. 나 너무 미워하지 마. 나도 말이야. 나도 너만한 딸이 있었어.
너한테서 자꾸 미움받으면 꼭 딸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네? 아줌마한테도 딸이 있었다고요? 한번 볼래? 여기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애가 내 딸이야. 이름은 오유진. 우리 유진이 어때? 참 예쁘지? 아줌마는 가슴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아줌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줌마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도 제 또래의 딸이 있다는 사실도요. 아줌마는 떨어지는 눈물을 손으로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이야, 나도 네 아빠 만나기 전에 가족이 있었어. 남편이랑 딸. 딸은 결혼 후 어렵게 얻은 아이였거든. 그래서 더 소중했고 귀하게 키웠어. 그럼 지금 그 딸은 어디 있는 거예요? 3년 전의 사고로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 3년 전 여름이었어. 당시 우리 딸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끼리 캠핑 가는 게 유행이었나 봐. 나도 남편도 맞벌이라 딸과 시간을 자주 보내지 못했거든. 그런데 유진이는 친구들이 가족끼리 캠핑 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세 식구 휴가 한번 가자고 조르더라고. 아줌마의 전남편은 캠핑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텐트까지 빌려 세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 그날 휴가 갔다가 아줌마 딸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갑자기 예보에도 없던 폭우가 쏟아졌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했지. 게다가 일주일 전에 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집안이 약해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또 폭우가 내리면서 우리가 있던 근처에서 산사태가 나버린 거지. 나는 짐을 옮기고 있어서 산이 무너지는 걸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줌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치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몸이 떨리는 듯 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힘들면 말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언젠가는 제이 너한테도 다 말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말하게 될 줄은 몰랐네. 힘겹지만 한마디 한마디 아줌마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짐을 옮기던 나는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지만 딸은 무너지는 흙더미에 깔렸고 남편은 딸을 구하려다 같이 휘말려 버린 거야. 결국 둘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몇 달간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던 것 같아. 아줌마의 사연을 듣고 나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픈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깊은 슬픔에 손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었거든요. 그때 제 곁에 아빠라도 없었다면 저도 쉽게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남은 아빠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힘든 시간을 겨우 견뎠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한꺼번에 두 사람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으니 그 무서움과 쓸쓸함을 감당하기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그때 저희 아빠를 만난 거예요? 맞아.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몇 개월 동안 나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 그러다 차 사고가 났는데 큰 건 아니고 앞을 잘 못 봐서 뒤에서 부딪힌 거였지. 근데 앞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보니까 제이 너희 아빠였어. 아빠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더라고. 그때 요리학원에서도 아빠가 유일한 남자 수강생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금방 기억이 났어. 너희 아빠가 별로 큰 사고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병원에 꼭 가보시고 연락 달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교환했어. 그게 시작이었지. 그날 이후 아빠가 먼저 아줌마에게 자주 연락했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금세 알 수 있었죠. 저희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아줌마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빠를 밀어냈고 마음의 문을 닫았죠. 그러던 중 아줌마는 저희 아빠 역시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임을 깨닫고 조금씩 아빠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이야,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니? 너는 그날이 어땠을지 몰라도 나는 너 봤던 날 정말 좋았어. 너를 보니까 먼저 보낸 딸이 떠오르더라. 우리 딸도 살아있었다면 제이 너처럼 예쁜 여고생이었겠구나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제이 너 볼 때마다 먼저 간 우리 유진이가 생각나서 그립기도 했지만 한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 이런 이야기를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해줬던 거예요? 일찍 말해주셨으면 제가 아줌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게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할 걸 그랬어. 근데 생각보다 네가 나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기도 했고 너희 아빠가 말하려고 했지만 늘 상황이 안 좋거나 아예 대화조차 안 하려고 했잖아. 그런 너한테 대뜸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리고 너랑 내 사이도 어색한데 그런 말을 하면 더 멀어질까봐 겁도 났어. 그래서 조금 가까워지면 말하려고 했지. 그리고 제이 너도 사춘기다 보니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게 조심스럽기도 했고 이제껏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도 다 제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냈다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줌마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못되게 굴었던 게 떠올라 미안해졌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게 아줌마는 말했습니다. 제이야, 네 친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빠한테서 많이 들었어.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더라. 내가 너였어도 그런 엄마는 있기 힘들었을 거야. 내가 제이 친엄마랑 똑같을 수도 없고 똑같이 생각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근데 내가 너한테 좋은 엄마는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노력할게. 그러니까 제이 너도 혹시 괜찮다면 내 딸이 되어주면 안 될까, 제이야? 아빠한테도 아내가 필요하고 너한테도 엄마가 있어야 하잖아. 내가 정말 잘할게. 근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 것 같아.
나 제이 엄마로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줌마는 말을 하면서 이제껏 한 번도 제 앞에서 보여준 적 없는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줌마는 제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 웃음이 때로는 너무 완벽하게 느껴져 솔직한 감정이 아닌 가식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펑펑 우는 아줌마의 모습을 보니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까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아줌마가 제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말도 단순한 말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라는 게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아줌마를 바라보다가 울고 있는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줌마의 눈물과 숨결이 제 마음에도 전해지며 그간 느꼈던 거리감과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버릇없이 굴었죠. 아줌마의 진심을 이젠 알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아줌마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정말 잘 지내보자. 엄마랑 딸처럼 말이야. 네, 그래요. 그렇게요. 엄마. 아줌마는 엄마라는 말을 듣자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끌어안은 채 펑펑 울었어요. 퇴근한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말이죠. 다음날 저와 새엄마는 정성을 다해 엄마의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새엄마는 엄마의 사진 앞에서 아빠와 제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제이 엄마, 영범 씨랑 제이는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두 사람한테 정말 잘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하늘에서 내 딸 유진이 만나게 되거든 부디 잘해주세요. 제이야, 너도 엄마한테 한마디 해야지. 엄마, 나 아줌마랑 아빠랑 이제 조금씩 서로 이해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줌마랑도 더 잘 지내볼게. 엄마도 내 마음 이해해 줄 거지? 제사상을 정리하고 난 뒤 새엄마는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이야, 오늘 엄마 생각 많이 나지? 나도 그랬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워서 가끔은 울기도 했어. 혹시 오늘처럼 엄마 생각나는 날 나한테 얘기해 줄래? 무거운 마음도 그리움도 나와 같이 나누자. 알겠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도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도 먼저 떠난 딸이 그리울 때면 말해주세요. 저랑 같이 나눠요. 그날 이후 어색했던 저희 가족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빠에 대한 마음을 풀었고 새엄마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저와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입시와 공부로 바쁜 제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제게 필요한 걸 말하지 않아도 준비해주고는 했어요. 저도 새엄마가 진심으로 아빠와 저를 지켜주려 한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확실하게 새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저희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대입 준비하는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제이야, 잠깐만 이거 먹고 가.
엄마, 이게 뭐예요? 웬 하냐? 너 요즘에 공부한다고 기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 엄마가 사온 거야. 아이, 엄마도 참,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제인 어릴 때 몸이 약했잖아. 공부한다고 또 체력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비싼 거니까 쭉 들이켜.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야자 끝나고 데리러 갈 때 만들어서 가져갈까? 엄마 괜찮아요. 안 그래도 나 요즘에 살찐 것 같은데. 네가 뭐가 살쪄. 엄마 눈에는 너무 말라서 걱정인데. 아이고, 학교 늦겠다. 가자. 엄마가 바래다 줄게. 그동안 집안 문제로 좀처럼 점수가 오르지 않았던 저는 새엄마가 안정적으로 돌봐주는 덕분에 성적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전의 성적을 되찾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로스쿨도 들어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첫 출근하던 날, 저는 새엄마를 꼭 끌어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준 것처럼 앞으로는 내가 엄마의 좋은 딸이 되어줄게요. 저는 친엄마가 남겨준 앨범을 새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대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새엄마와 아빠, 이렇게 세 식구가 처음으로 같이 갔던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 예전에는 그 앨범을 볼 때마다 그립고 슬프기만 했다면 이제는 행복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진으로 그 앨범을 채워갈지 기대도 되고요. 지금 제 곁에는 친엄마는 없지만 엄마가 남겨준 마음과 기억 덕분에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와 함께 쌓아가는 새로운 추억들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친엄마가 남겨준 앨범 속 사진들을 넘기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엄마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새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일상 속 웃음과 소소한 행복들까지 그 모든 기억이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엄마가 그 앨범을 만들어준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나간 기억을 잊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라는 것.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하나하나 채워나갑니다. 삶은 흘러가지만 사랑과 기억은 남아 우리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으로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